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관 수술을 했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관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어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청년이 정관 수술 받으러 왔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정관 수술 받으러 오면은 정관 수술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않으면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원하면 해주는데 정관 복원 수술을 하기 쉽게끔 이제 정관 수술을 하죠.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결혼해서 또는 결혼하기 전에 정관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질환, 뭐 집안에 다운 증후군이 있다든가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하지 않고, 특히 또 하나는 특별한 그런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는데 무엇하러 수술하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수술했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관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힘든 세상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우리 세대에서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참 문제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가 몇 개 되는데 하나는 이제 자살률입니다. 하루에 한 41명, 2명이 자살하죠.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그것도 2위하고 격차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또 하나는 이혼율이 이제 세계 1위로 올라갔죠. 또 하나는 이제 이 포르노를 보면서 지출하는 그 돈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좀 문란해졌다고 그럴까? 이런 것이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제 1840명인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1840명이면 거기는 이제 주로 노인들이 사망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자살하는 사람이 41명 기준으로 한 1200명 안팎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 자살하는 사망 숫자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젊은이들이고 노인들이 한 2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살하는데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참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투표권의 대부분이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징조가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참 한 오래전서부터 이 인구 감소가 큰 문제다. 인구 감소가 이게 무슨 북한의 핵 문제, 또 여야의 이념 갈등 뭐 이런 거는 이 인구 감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되는 생각을 갖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두란노 부부학교나 예비 부부학교에 가서 가정의 중요성과 이 자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예비 부부학교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 대해서 미리 기도했고, 또 책을 써서 가정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70 넘어서 이제 병원 은퇴해도 될 나이인데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 해서 얻은 수입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나이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세금을 그렇게 내면 결국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뭐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인당 국민에게 10만 원, 20만 원 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차세대들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정부에서 할 일이. 그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이 교육제도 모든 게 이제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이제 그 자녀들이 3명 이상 난 사람들에게 정관수술 이제 받으러 오면은 일반인들보다 반값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그리고 이 또 자녀들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만약에 자녀가 3명 있는 경우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을 혁명적으로 아주 그 저렴하게 하든가 싸게 해주든가 또는 뭐 무료로 해준다든가 또는 입학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또 취업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면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사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 50년대, 60년대 보면은 그때 500불 국민소득이 되지만 또 자녀가 많이 나서 정부에서는 뭐 2명만 나서 잘 기르자 이렇게 막 표를 하고 2명만 나도 지구는 10,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자녀를 못 낳게 했는데, 그리고 자녀를 못 낳게 하는 정관수술 하게 되면 아파트 당첨권에 우선순위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2005년도까지 그랬어요. 2005년도 이후에는 이제 인구의 문제가 급격히 이제 변화가 돼서 늘리려고 해도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좀 고생해도 됩니다. 여태까지 고생했지만 이 민족의 미래나 차세대들을 위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돈, 이 젊은이들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이 표를 의식해서 그냥 단기간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대한 소망과 희망을 줘서 이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이런 가정에 그런 웃음꽃이 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 감소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의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구 문제 또 민족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괜히 그 무슨 정쟁을 가지고 뭐 싸우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희망을 주지 않으면 정권도 유지 못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저는 이 결혼할 때
진짜 신혼여행을 그때 다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 갈 돈이 없어서 부산 갔습니다. 그리고 전세 200만 원 가지고 이 2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주인과 집주인과 부엌과 화장실을 같이 쓰는 조건의 전세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과대학 다니는 우리 100명에 쓰는 정원이 100명이면 한 8, 90명은 이 결혼하는데 무슨 조건 같은 거 안 따졌습니다. 학벌이고 뭐 이렇게 재산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사랑하면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한 10명 정도는 그 당시에도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따져서 이제 결혼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또 여자들 사귈 때도 그렇게 사귀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사람 취급 받지도 못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러고 따돌림 당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집을 장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그런 보장 또는 그 젊은이들에게 대한 그 주택 문제 해결 이런 것이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나라의 미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런 정당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그런 저 같은 중도층에서 그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 부탁하는데, 나라가 건강하고 젊고 희망이 있으려면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결혼 안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얘기는 살기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트레스, 그 고통을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나라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가난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6.25를 거치고 굶고 그렇지만은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미래가 없는 그런 민족은 또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소망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이제 또 하나 하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이 저한테 남자 여자 청년들이 오면 이 결혼을 이렇게 맺어주는, 뭐 전혀 돈은 제가 안 받습니다. 그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 하는데, 젊은이들이 저한테 오면 결혼 전반에 대한 그런 건강한 가정을 위한 그런 얘기도 해주고, 또 그들과 결혼 후에 교제도 계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있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젊은이들, 가난하지만 결혼은 준비는 마음만 되면 됩니다. 이런 그 돈이 준비되고, 그래서 용기와 개척 정신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한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만나서 그런 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